안녕하십니까. 글씨 20일에서 진행하는 한글 사회 실기 강좌를 맡은 한글 김중선입니다. 오늘은 5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 2, 3, 4강을 통해서 한글 궁체, 정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자를 바탕으로 흘림 글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림 글씨는 정자를 초성, 중성, 정성을 연결하여 쓰게 됩니다. 따라서 연결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흘림 글씨에서 모음을 먼저 알아보죠. 실제 정자 모음에서는 정자와 흘림이 아나, 야, 여, 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를 보이는 것은 오, 요, 우, 유에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실제 글씨를 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의 경우에 초성과 중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이제 흘림으로 들어가면 이 초성 니은과 오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여기서 느껴지는 공간감이 같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니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 요, 이때 공간들이 전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초성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쓰면 좋겠습니다. 유에서 주의할 것은 세 획이 만나는 것이 한 점에서 만나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서 세 획이 한꺼번에 만나면 매우 답답하게 되지요. 다음에 이 아나, 이 같은 경우는 받침이 있는 경우에 정자와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가령 가의 점이 정자에서는 이렇게 찍혔다면 받침이 있는 경우에 아의 점이 우측 밖으로 많이 나갔다가 사선으로 들어와서 정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점을 찍는 요령은 들어가서 바로 쭉 나오면 되겠습니다. 야의 경우도 받침이 없는 경우는 정자와 똑같이 쓰게 되는데 받침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음에 이어서 자음을 알아보도록 하죠. 한글 정자에서는 이 자음을 어금니 소리, 또 혓소리, 입술 소리, 이빨 소리, 목구멍 소리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흘림에서는 편의상 형태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혓소리, 니은을 중심으로 하는 디귿, 리을, 피읍까지 구분과 관계없이 형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정자에서와 같이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나중에 중성과의 연결선에서만 조심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너자를 쓸 때 똑같은데
연결하는 요 부위만 다르다는 거죠. 정자에서의 디귿은 이와 같은데 흘림에서는 이와 같이 모양이 변하게 되죠. 마치 정자 구자를 쓸 때 쓰는 기역을 연결한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정자리가 흘림에서는 이와 같이 바뀝니다. 피읍이 정자에서는 이런 모양을 취했다면 흘림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디귿, 리을, 피읍을 연결해서 같이 보면 이런 형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귿의 조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머리 부분이 둥글게 바뀌느냐, 획으로 직선을 쓰느냐에 따라서 리을과 피읍이 상이하게 됩니다. 어하고 연결되는 걸 보겠습니다. 오하고 연결되는 것은 정자의 필법과 비슷합니다. 즉 정자에서 첫 획과 두 번째 획을 연결하고 모음 오를 연결해서 쓰는 그런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오를 구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생길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매우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좁고 넓은 것이 없도록 공간 포치를 잘 해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니은, 디귿, 리을, 피읍이 초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데 이 초성이 종성으로 사용될 때도 모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데 다만 그 리을 받침으로 쓰이는 리을만 형태가 좀 바뀝니다. 매우 복잡한 형태인데 한번 잘 좀 보십시오. 바로 르자를 쓸 때의 이 받침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동작으로 써야 합니다. 눌러 들어가서 뽑고 아래로 살짝 누르면서 다시 똑같이 쓰고 치키 올려서 밑으로 누르면서 니은 받침을 할 때처럼 가볍게 쓰면 리을이 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구도입니다. 우측은 세로를 축으로 맞추고 왼쪽은 사선으로 구도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술 소리인 미음과 비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읍은 정자에서나 흘림에서나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중성과의 연결선에서만 주의하고 초성이나 종성으로 쓸 때 비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음이 모음 의하고 만날 때 형태를 바꾸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음 이와 만날 때는 미음이 변화를 보이지 않고요. 이것이 의하고 만날 때 바뀝니다. 정사각형의 이 형태를 이렇게 마름모꼴로 바꿔놓는 그런 연결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가볍게 둥근 방향으로 붓을 눌러댔다가 치켜 올리는데 힘을 빼면서 치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눌러가지고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반사되는 방향으로 붓을 꺾어서 다시 아래로 살짝 눌렀다가 그대로 붓을 치 빼면 미음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가볍게 눌러대서 위로 쭉 올렸다가 수직으로 당기며 사선으로 빼고 아래로 눌러서 빼면 미음이 됩니다. 미음에 비해서 비읍은 초성의 경우에 정자와 같고 중성의 경우에는 중성과 연결하는 연결선만 이어주면 그대로 정자의 필법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음인 시옷, 지읒, 치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옷의 경우에는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자와 똑같이 쓰이죠. 지읒의 경우에 정자의 경우에는 첫 액과 두 번째 액을 떨어뜨려서 썼는데 첫 번째 액과 두 번째 액이 연결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 경우는 치읒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는 모두 별도의 획으로 썼다면 흘림에서는 이 획을 전부 연결합니다. 치읒의 형태를 보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죠. 이때 마지막 점은 바로 이 중심축의 그 부분에 찍힌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써보겠습니다. 치읒은 이 점만 없는 것입니다. 같은 요령이지요. 다음은 모음 어와 연결되는 시옷, 지읒, 치읒을 공부하겠습니다. 모음 어와 연결되는 치음은 모음 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45도 각도로 깊이 붓을 대서 짧게 반대편을 끌어오고 직선을 사용해서 위로 치켜 올린 다음에 원을 따라서 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올려주면 서의 시옷이 되겠습니다. 이때 세 번째 획에 둥글려 내려올 때는 작은 원을 쌓고 돈다는 느낌을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빼고 직선으로 올려서 둥글게 와서 그대로 의하고 연결하면 소가 되고, 그렇다면 저는 한 획이 위에 붙는 거 말고는 똑같겠죠? 처는 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것이 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음까지 알아보고 다음은 목구멍 소리 들어가겠습니다. 목구멍 소리는 이응하고 히읗이 되겠는데 이응이 바로 히읗에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도보다 거의 수직에서 살짝 들어가는 그런 각도를 취해서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들어가고 위로 살짝 올려서 밑으로 쭉 빼서 왼쪽 원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오른쪽 원은 위로 치켜 올려 가지고 그대로 이어 붙여 가지고 같이 둥근 이응이 되겠는데 실제 이 이응은 이 내부가 둥근 느낌이 나야 됩니다. 바깥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안을 둥글게 쓰려도 하다 보면 이렇게 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부를 둥그렇게 하려면 긴 이응을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 이 내부가 둥그런 원을 갖게 됩니다. 다시 위로 살짝 올렸다가 가볍게 연결하면 이응이 되겠습니다. 이때 왼쪽 획을 좀 굵게 쓰고 오른쪽 획은 살짝 가는 느낌이 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히읗은 치읓을 쓸 때의 점을 그대로 이용해서 점 찍고 연결하고 올리고, 그때 직선을 사용해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획입니다. 연결하고 힘을 주어 직선으로 썼다가 이응이 바로 이 획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응에서는 두 번째 오른쪽 이응이 위로 시켜 올렸다가 마감을 했는데 히읗인 경우에는 가볍게 그대로 이렇게 돼서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점 찍고 내려와서 뺐다가 힘을 주어 직선으로 와서 쭉 원을 그리듯이 하고 가볍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한글 궁체의 흘림을 알아봤습니다. 정자에 비해서 매우 연결이 어렵고 또 섬세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약간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응용을 잘 하시면 충분히 정자와 흘림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글 서체의 매우 중요한 우리 글씨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궁체에 대해서 정자와 흘림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글 고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